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동안에 어떻게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극을 벌였는지 이제 그쪽 편들의 의하여 속속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웃기는 일은 정세균 전 총리가 아마 선거에 좀 써먹으려고 하는지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하고 굿TV에서 대담을 했는데 그 이영훈 목사도 좀 멍청해요. 또 뭘 또 정세균을 도와주려고 거기 1대1 대담을. 원래 이영훈은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거기 와서 뭐 대화하는 중에 그 내용이 작년에 정강훈 목사한테 프레임을 뒤집어 쓰은 것에 대해서 뭐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막 저한테 전화가 빗발쳐서 나한테 왔어요. 정세균 안수 집사님, 뭐 본인을 안수 집사라고 강조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그 말 하면 안 되죠. 지금 와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월 15일 끝나면 그 16일 날 당신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최소한 한 5일 안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강훈 목사한테 미안하다. 그 작년에 8월 20일 안에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이해라도 되는데 지금 와서 또 뭐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뭐 별소리 다 한다. 좋아요.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지만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면 안수 집사 말 하지 마요. 그리고 모든 데만 안수 집사 말을 써먹고 날리고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동안에 그 4.15 총선에서 잘 이용해 먹었고 또 강화문 작년 8월 15일 집회에서 잘 이용해 먹었고 이제 다시 이들이 대선에서 이용해 먹고 돌아오는 또 8월 15일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교회를 전국에 예배 금지령을 내렸는데 저는 어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이고 지금도 사실은 한기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그 전면 예배 금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는 소강성 말 듣지 마세요. 소강성 목사 자꾸 장난치지 마. 뭐 주일날 질질 울면서 말했다는데 울면서 말할 바에는 정신 나가죠 말이야. 당신이 진짜로 가슴이 아프고 말이야. 거기 대해서 한다면 나라 TV로 나와. 소강성 목사 와서 여기 와서 전 교회 한국교회 1200 성도들 앞에 당신이 사과하란 말이야. 그런 쇼하지 말고 말이야. 지금도 또 좌파 대통령 만들려고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장난치려고 그러지. 송영선 목사 당신 말이야. 응? 저는 이 목회하고 정치도 아닌 정치 또 사회운동 가문운동을 하면서 수없는 정치가들 시민단체 대표들 교수들 다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첫째는 정치가들 중에서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못 믿겠어요. 내가 그 정치 쪽에 기웃거리는 사람 중에서 신앙을 믿어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을 나는 딱 두 사람만 인정합니다. 첫째, 돌아가신 박세직 장로님. 나 그분은 천국 갔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김성규 장로님. 그분은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 나머지는요, 뭐 장로든지 뭐 안수 집사든지 나는 보면 저 사람 죽으면 뭐 천국 갈까 나 의심스러워요. 그 뭐 우파 정치가들 중에서도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 내가 보면 다 뻥이요. 다 뻥이고 뭐 황우여고 뭐 다 뻥이야 다. 내가 대해 보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죽으면 갈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거죠. 시민단체를 이끄는 또 교회 직분 가진 뭐 장로들이나 보면은 거기는 조금 낫습니다. 뭐 대한민국 장로
연합회 이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그 신앙이 신실하나 일반적인 시민단체 그 직분자들도 보면 예수를 택할래 너가 하는 일을 택할래 그러면 예수를 택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또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보면은 예수를 택할래 너 교회를 택할래 그러면요 예수를 버리고 교회 택할 사람 많습니다.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산다는 거죠. 이런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사기친 요 재미를 아직 그 맛을 못 버려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정체를 적나라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이제 밝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빨리빨리 연락을 하셔서 이 방송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친구, 친척, 관계 맺는 모든 이게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한 사람당 100명씩 있다 그럽니다. 100명. 여러분 핸드폰에 100명의 연락처가 있다는 거죠. 이 보험 외판원들의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외판원들한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100명 명단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속에 핸드폰에 100명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연락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100명은 몽땅 다 연락하고 또 전달하고 또 이 방송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빨리빨리 연락해서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코로나 사기를 위해서 사기당하는 것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경기도 의사협회에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동우 회장님이 오늘 아마 끝장낼 겁니다. 끝장낼. 이제 문재인은 아마 대통령직을 스스로 이제 사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면 우리 이동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또 우리 이 방송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불칼 변호사님, 강형재 불칼 변호사님이 강 변호사님 요즘 방송을 하면 댓글이 다 대통령 나오라고 저렇게 난리인데 아유, 큰일 났어요.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고 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5년간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참 그런 위치인 상황인데요. 예.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방송을 다시 듣는 것도 아주 좋지만은 함께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연락해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빨리 들어와요.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동우 회장님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오셨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먼저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료 화면 다음 슬라이드. 이거 아까 전에 이게 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을 좌파들이 스팸 신고해가지고 제가 요즘 전화를 못 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스팸으로 뜬대요. 와. 그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의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눈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게 이제 정부 차트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해설을 좀 한번 물어보면 1차가 2월 달에 대구 코로나입니다. 대구, 그다음에 자, 2월 달 그죠? 보이시죠? 2월 19일. 2월 19일 날 1차 코로나가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2차가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작년에 정광훈 목사님 막 이렇게 핍박했던 게 2차 확산. 3차가 11월 17일 날 이제 문재인이가 소비 쿠폰 1,000만 장 10월 달에 신문 기사 다 있습니다. 뿌리고 나서 가장 심각하게 불이 났죠. 저때 문재인 보고 네로 황제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불 지르고 이제 예국 국민이나 정광훈 목사님 탓하고 지금 3차보다 더 심각한 게 4차 그래프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죠. 저 오른쪽에 이제 4차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아니고 정부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제가 그냥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저는 다 정부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정부 자료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거죠. 1차
1차 확산이 왜 일어나느냐? 1차 확산 때 저도 그랬고 의사협회도 그랬고 네. 중국 막아라. 지금도 뭡니까? 중국 막아라 그러는데요. 중국 백신 맞은 사람 격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입국자 중에서 나오는데 그 5명이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확산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1차 확산 때 중국 사람들 막아라고 했고 그런데 1차 확산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2월 19일에 일어났는데 2월 13일, 12일 날 문재인이가 어디 갔느냐 남대문 시장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갔는 기사가 다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 무식한 인간이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사기꾼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곧종식 된다. 해가지고 퍼뜨렸던 게 1차 확산인데 1차 확산 때 누굴 때려잡았나 하면 신천지를 때려잡았습니다. 저 그래프 때 다 아시지만 그렇죠. 신천지 때려잡으니까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신천지 기분 나빴는데 잘 됐다. 네, 제가 그러지 마시라.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된다. 그 2차 때 보시면 이게 8.15 집회 때려잡았습니다. 전철에도 오세훈이가 다 지금 요즘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게 사귄 게 2차 확산 일어난 날짜가 8월 14일입니다. 1차 여기서요. 1차부터 정돈을 하자면 1차에서 그 재판한 거요. 신천지지만은 우리한테는 2단이니까 그 뭐 저 잠정이 좀 다른데 그래도 사실은 숨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돼요. 사실 했는데 신천지 다 무죄 나왔죠 지금. 이만희 구속됐다가도 다 풀려났고. 하여튼 신천지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천지를 두둔하지는 않지만 문재인이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 북한도 그랬잖아요. 기업가, 지주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때려잡은 후에 일반 주민을 때려잡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신천지는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반감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때려잡기가 딱 적절했던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입국 금지했으면 신천지 사람이 어떻게 밀국했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게 자기가 입국 금지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 그 교인들이 계속 그래프 좀 보시죠. 그다음에 2차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2차가 전에요. 제가 해당이네. 2차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억울하게 때려잡았는데 2차 때려잡을 때까지는 국민들이 좀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를 어떻게 되냐면 2차가 8월 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기사가 다 있습니다. 7월 달에 문재인이가 전 국민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휴가를 가시고 소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휴가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휴가 기간에 급정을 한 겁니다. 급정한 날짜가 8월 14일인데 8월 15일하고 비스무리하니까 8월 15일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건데 조금 뒤에 자료에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그래프를 정부 그래프를 가지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 그다음에 3차는 3차는 이제 11월 17일 날 10월 20일경에 소비 쿠폰 1000만 장. 제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신 나갔다. 네로 황제다. 이거 뿌리면은 난리 난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요. 무조건 코더라고요.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뿌리고 나니까 3차가 저렇게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4차도 마찬가지죠. 4차도 실내 밀폐된 공간, 백화점 지금 이런 데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야외 집회 10명은 막고 실내는 닫는다. 근데 웃기는 게 3차 11월 17일 날 일어났는데 11월 14일 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노총 집회 3일 후인데 민노총 딱 때려잡았으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작년에 민노총 안 때려잡았죠. 올해도 7월 3일 날 그 민노총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노총 안 때려잡고 4차 확산은 민노총 때문에 확산이 없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한번 그래 봅시다. 아니 요거 치우기 전에요. 나는 내 거가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데 2차. 내 거. 내 거. 자, 사기 피해자. 사기 피해자. 자, 사기 피해자. 2차의 그림표를 보니까 2차하고 3차 이후에 오늘까지 4차까지의 이 높이를 보니까 그림 높이를 보니까 2차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2차 저거는 지워야 되겠네. 저거는 높이가 뭐 저거는 얼마 안 되잖아. 2차는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PPT. 자,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PPT.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예배 금지다. 그렇지. 야외에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2명 이상 금지다. 정말 심각한가. 제가 저게 정부 자료입니다. 저것도.
자, 저기 보면 5월 초부터 네. 지금 오늘까지 아.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아하.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네. 줄고 있잖아요. 이야. 5월 달에 사망자 하루에 8명 나올 때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8.15 집회 다가오고 하니까 하루에 사망자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중요한 건 사망자예요.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거꾸로 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20만 명씩 검사해가지고 2천 명씩 막 확진자 쏟아지는데 왜 사망자는 줄어요? 이게 지금 사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1월 달부터 그래프입니다. 1월 달에 문재인이가 지금 내로왕제처럼 소비 쿠폰 뿌려서 난리 났었잖아요. 하루에 30-40명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때는 3차 쿠폰 때는. 지금 4차는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사망자 그래프고요. 그 다음 앞에 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거요. 이게 왜 했냐면 정강훈 목사님 거 8월 달에 네, 8월. 뭐 사망 살인자네 했잖아요. 살인자. 자, 8월 15일 이후에 사망자 어떻습니까?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네. 별로 없어요 그래프가. 문재인이가 3차 때 사람 다 죽여놨어요. 세상에. 2차 때는 왜 문재인을 살인범이라 안 하고 청와대발 살인범이 2차 때는 몇 명 사망자도 안 나왔는데 정광훈 때문에 뭐 다 사망했다 살인자다. 저 그래프가 말해주고 저걸 보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기가 그다음 막혀. 정광훈 목사님 거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오늘 이거 정부 사이트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오늘 검사 20만 명 했습니다. 20만 명. 세상에. 사망률 1.18%예요. 제가 저거를 왜 1.1%죠? 1.1%라는 것은 사망률인데 자 그러면요 코로나는 특징이 무증상이 많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대부분 맞아.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진단 안 받는 깜깜이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된다는 게 의료계에서 정설이에요. 그러면 깜깜이 감염 30분의 1을 곱하면요 사망률은 0.0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좌파학자들이 사망률이 0.3%다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 독감 취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0.3%도 아니고요 0.03%입니다. 독감만 더 30분의 1이잖아요. 30분의 1. 30명은 확진돼도 진단 안 받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걸렸는 사람 중에 사망률은요 0.03% 독감보다 못해요. 이 자체가.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보세요. 확진자 숫자하고 밑에는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두 개 다 정부 자료거든요. 이 그래프가 일치합니까? 사기쳤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사망 그래프하고 확진자 그래프가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현재 자기들 숨길 수 없는 3차 확산 때 사람 다 죽인 것만 딱 일치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병이 있습니까? 갑자기 뭐 아무리 걸려도 안 죽게 되고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할 때는 아무리 걸려도 안 죽어요. 문재인이가 조용할 때는 걸린 사람 별로 없는데 많이 죽어요. 네. 이런 사기 증거가 딱 누가 봐도 날짜 똑같이 제가 잡았거든요. 네. 날짜가 1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게 무슨 그래프가 저기 자연 현상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정부 자료거든요. 그다음 네.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20대 0.1%.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치명률입니다. 치명률.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가 0.1%입니다. 네. 자기 말로 의하더라도 30분의 1 꼽으면은 0.001%예요. 40대도.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가 코로나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코로나라는 질병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목사님 코로나라는 게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제 의대 다닐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어요. 아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아하. 근데 마치 무슨 코로나는 감기 독감하고 다른 것처럼 막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20대 30대는 0%예요. 사망률이. 그렇구나. 0%인데 고등학생들 뭐 강제로 접종 맞아라 뭐 참 아니 코로나 걸리면요 자연산 백신 맞아서 다 면역 형성되고 좋잖아요. 20대 10대 기가 막히네. 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8월달 네. 정광훈 목사님 당한 거. 그렇지. 하루에 확진자 30명, 50명 나왔습니다. 원래. 네. 여기 보이시죠? 8월 10일, 13일까지 30명, 50명이었어요. 8월 14일 날 3배 증가했습니다. 103명. 네. 그다음에 폭발이 언제냐? 8월 16일에 280명. 저게 명백하게 사기라는 게요. 코로나 반감기가 5일이거든요. 그렇지. 잠복기가. 네. 그럼 8월 15일 날 집회에서 확산이 됐으면요. 8월 20일 날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거는 이건 좀 예. 생각이 좀 느린 사람에 비해서 다시 재조명하자면 작년에 이게 일어난 현상이죠. 예. 그 8월 12일 날 54명, 13일 날 56명, 8월 14일 날이 103명. 103명. 예. 이게 이제 그렇게 갔는데 2배로 증가했죠. 드디어 예. 8월 8월 16일 날 279명이 됐다면 이건 된 것이라면 8월 16일 날 이게 확진 환자가 생긴 것은 8월 16일 날 걸린 게 아니잖아요. 8월 10일 이전입니다. 8월 15일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8월 10일 전이니까 한 주일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걸린 게 아니네. 광화문 8.15 집회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말 못하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제가 1년 동안 잠복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복기 5.21 언론이 잠복기 얘기를 안 해요. 인간들이 사기 쳤거든요. 자기들이 잠복기 5.21 그러면 8.15 집회 사기 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요. 어제 드디어 예. 정세균 총리가 예. 이형훈 목사하고 대담하면서 어제 드디어 사과했어요. 어제 저 그래프 하나로요. 정권 바뀌면요. 문재인이 정은경이 정세균이는 깜빡 넣어야 돼요. 참. 저게 정부 자료거든요. 네. 그래놓고 무슨 8.15 국민을 때려잡아요. 정세균은 좀 빼주자고. 왜냐하면 사과했으니까. 그래서 어제 사과했으니까 나는 목사라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정세균은 교회 안수 있으니까 좀 싹싹 빌 때 때려잡아라고 조국이가 얘기했습니다. 파리처럼 싹싹 빌 때 정광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뭐 사과하면 몰라도 그렇게 뭐 간접적으로 이영훈 목사한테 왜 사과합니까? 당사자한테 와가 사과해야죠. 맞아.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야. 이게 지금 서울역 전철역에 네. 3차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고 국민 세금으로 저짓하고 있습니다. 전철역마다 저렇게 붙여놨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8.15 집회에서 2차 확산이 일어났다고. 저기 전철에 있는 거 내가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그다음요. 그다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30명 수준에서 8월 11일 날 30명 수준에서 8배가 증가했던 게 8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기 쳐놓고는 저렇게 이제 2차 집회는 8.15 때문에 2차 확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야. 이게 작년에 대면 예배 금지 9월 달에 네. 지금 우리 예배 금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작년에 대면 예배 금지했을 때 1단계입니다. 지금 가장 낮은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200명 밖에 안 나와요. 지금 100명, 200명 나올 때 1단계 때 예배 전면 금지, 예배 드리면 뭐 다 죽는 것처럼 했잖아요. 작년 9월 달에. 100명, 200명 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계속 1000명씩 나와요. 네. 1000명, 뭐 700명 나오는데도 예배 금지 안 하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달라졌습니까? 그 다음. 이런 사기를 치고 있죠.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이제 목사님 이거 뭐지 우리 집회했을 때 이제 저게 이제 한빛광장이잖아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빛광장 앞에서 내가 열 받아가지고 앞에 바로 맥주집이 있는데요. 우리 집회할 때 맥주집 사진 내가 찍어 왔어. 이야. 저런 정치 방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슬라이드를 그만 보시죠.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 슬라이드 그만.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숫자 얘기하잖아요. 네. 그 확진자 숫자는 20만 명 검사해서 왕창 올려놨는데 사망자는 주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 당황스러운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검사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요. 검사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검사를 청해 부대가 검사하니까 다 확진 나왔잖아요. 참. 검사 안 했으면 몰랐죠 젊은 사람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무증상이 많은 정말 이용해 처먹기 참 좋은 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질병 이용하지 말고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고 집회할 사람 집회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개인
방역 수칙 조심하면서 이걸 선언한 게 영국이 하루에 2만 5천 명씩 확진자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 선언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 선언했습니다. 양심적으로. 네. 왜 코로나라는 건 극복 안 된다. 코로나는 그냥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근데 문재인이 이번에도 곧 극복해 준다. 네. 사기꾼들이 맨날 내일 돈 갚아준다. 자. 그래서 지금 좌파학자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좌파학자들 김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서울대 의료관리학자인데 무상의료주의자입니다. 저하고 엄청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근에 저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이제 출구 전략 하나 봐요. 문재인이가 가장 믿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김윤이. 네. 문재인 케어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 생활 속 코로나로 가야 된다. 확진자 더 이상 살리지 말고 치료 위주로 국민 통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된다. 네. 김윤희가 얘기했다니까요. 정은경이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정은경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정은경은 장차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딴 소리 하고 앉았는가. 이거 자기도 이제 말을 꼬랑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야지 장차는 왜 가냐고. 네. 하려면 그럼 계속 그래 하다가 깜빵 가든가. 네. 지금 그래서 좌파학자들도 이 정치 방역이라는 걸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떠나서 우리 변호인단 우리 강 변호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정광훈 목사를 살인자라 그래고 네. 난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이동훈 회장님 보여준 거 전철 안에다가 막 저 정광훈 뭐 다 붙여놓고 난 저때 깜빵에서 가지고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감옥에 또 다시 갇혔잖아요. 네. 갇히고 난 뒤에 변호인단들이 정광훈 목사에 의하여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자료를 내놔라. 네. 예. 서울시하고 여기 저 성북구청에다가 변호인단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참 황당한 진짜 만행이 있었냐면은 문재인이 전광훈 목사 이번에 죽여야 된다라고 사실상 하니까 이제 그 밑에 뭐 모든 이 좌파들 그다음에 심지어 언론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렇게 했고 그 네. 과정에서 네. 이 생각나실 겁니다. 사랑제일 교회빨 확진자 오늘 300 찍어 내일 기사되면 500 찍어 700 찍어 1000명 넘겨 1100명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기사가 4만 건이 나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4만 건 엄청난 분이세요,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하신 분들은 일주일 사이에 4만 건의 기사를 생산해낸 분들이신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질본에서 발표하는 대로 이게 기자들이 쓰는 건데 서로 이제 짝짝꿍 되는 건데 그래서 질본에다가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빨의 의미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뭔지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1000명에 대해서 각각 한 명의 모든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갖다 대라. 니들이 발표했으니까 이거 근거 못 대면 너희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야. 네. 당신들은 진짜 도저히 이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거야. 정부라는 것들이 특정 목사 한 명, 특정 교회 하나를 완전히 죽인 것이다. 거짓으로. 그렇지.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야? 다 과학적 의학적 근거대. 사랑제일 교회 빨 뜻이 뭐야? 예? 1000명이라는 그 1000명이 왜 사랑제일 교회 빨 1000명이야? 어떤 근거로 그게 나온 거야? 하고 니들 입으로 막 짓거리기만 하면은 그게 진실이 되는 것이냐? 네. 완전히 이게 지금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 짓거리가. 한 명 한 명 지들이 잘못한 것을 국민들 전체에게 4단계 하면서 고통을 전가시키죠. 그러면 이 국민들 화가 나요.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정부한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보시면요. 무슨 어디 학원빨 또 나오기 시작해요. 네. 어디 강사들이 그랬다. 네. 젊은 애들이 한강에서 술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국민들 중에 일부를 갖다가 탓하는 그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내보낸다는 겁니다. 기사를 이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번 8.15 때는 완전히 딱 한 명 정광훈 딱 한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8.15 집회자들 네. 여기에 완전히 몰빵을 해서 이렇게 또다시 거짓 마녀 사냥을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금이든 뭐 정권이 바뀐 후든 정은경 문재인 개인에게 우리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를 이제 감옥에다 재수감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강화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막 전국 경찰을 총동원해가지고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뭐 자, 지금 네. 어제도 또 황당한 기사가 났던 게 그 말씀과 관련해서인데요. 네, 네. 그때는 함부로 그 시간에 광화문 언저리에 있었던 걸로 휴대전화가 그렇지. 확인되는 것을 통신사에다가 이것들이 정보 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네. 이 강제 처분이거든요. 이런 강제 처분에 대해서 통신사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정보를 줬어요. 네.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번호에 전화, 문자, 집에 찾아가고 경찰 동원해서 가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음성 나왔는데도 자가격리 왜 안 하냐고 보건소 직원이 음성 나온 저를 자가격리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찾아오고 경찰 찾아오고 그리고 저를 그 실종 신고를 했어요. 보건소가 경찰에다 실종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음성 나온 사람이 자가격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실종 신고를 했다고요. 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제 나온 기사가 그겁니다. 국민의힘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자, 민노총 최근에 민노총은 우리 8.15 집회는 지금 불법 집회도 아닙니다. 불법 집회 아니라고 지금 형사사건 싸우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불법 집회도 아니었는데 민노총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불법 집회가 명백한 불법 집회, 기습 집회 이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청을 아예 안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으니까 이 또 거짓에 거짓을 하는 겁니다. 지난 8.15는 왜 그런 짓까지 했고 민노총은 기습 집회까지 한 명백한 범죄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휴대전화는 왜 요청 안 하고 경찰이 왜 휴대전화 수집을 안 하느냐, 수사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요런 말 할 때는 또 질본하고 이 방역 당국 이걸 싹 끌어들여요. 그럼 이 방대본이 경찰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 그때 8.15 때는 8.15 집회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민노총은 확진자가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예? 요즘요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버스를 인솔한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네. 예, 부산, 뭐 울산, 저 목포 이렇게 각 지역별로 버스를 이제 인솔한 사람들을 네. 고발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네, 60몇 맞습니다. 명인가. 지금 그런데 진행되는 사건이 엄청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다 무혐의 나왔고 네. 다 무혐의 나왔어요.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 목포의 손진성 목사님도 그러나 1년 동안 그 재판 받느라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보니까 8.15 집회를 통해서는 감염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도 빵빵빵빵 지금 판결문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한 것이 8.15 때 조사한 것이 어제 기자회견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 한 3만 명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경찰들이 막 그 강화문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그 통신사에 조회해서 받은 그때 당시 있던 정보로 휴대전화를 받은 것은 지금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안에는 1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8.15 집회자라는 이유로 총 강제 검사를 한 건 제가 봤을 땐 3만 몇천 명 그게 3만 맞는 것 중에서 이제 같습니다. 확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0.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8? 예. 0.8인데 그때에 강화문 집회 안 온 사람들은 1.4가 나왔죠. 평균적으로 그 시기에 더 평균적으로 나왔죠. 누적률은 1.4를 찍고 있었던 그 강화문보다 거죠. 더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냥 말이지 강화문을 말이야 그냥 살인자라 그러고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진짜 저는 이런 짓을 한 문재인과 거기에 이 추정해서 부역한 정은경 이하 등등은 진짜 이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걸 떠나서 저는 정말 반드시 천벌을 받고 피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고통에 몰아넣었고 가해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폭력
폭력이에요. 사기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 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수천만 수만 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반대한다는 이유로 핵심은 그거죠. 맞아. 자신들의 반대한다는 이유죠. 맞아. 민노총을 왜 그렇게 폭력 안 해요? 반대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자기들 편에 서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을 무자비하게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천벌 받을 겁니다. 피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이때 와서 어제 네. 드디어 정세균이가 유감 표명했다. 저는 그런 말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까부터 목사님께서 정세균이 이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서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시큰 칼로 사람 쑤셔놓고 이제 시간 다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정세균이 그런 말 그런 자리에서 해봤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고요. 막상 사람 죽일 때는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은 나쁜 놈이야 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뒤에 와서 1년 지나가지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뭐 풀리지 않습니다. 자. 다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죠. 자, 불칼은 역시 불칼입니다. 자, 회장님. 네. 왜 갑자기 이게 또 나가다가 네. 근래 와서 또 사찰을 왜 유도합니까? 이 사람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왜 또 저렇게 장난을 통제죠, 통제. 사실은 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문재인은 벌써 청와대에서 끌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완전 머리 뜯고 다 했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세월호보다 훨씬 고마운 게 코로나인데 지금 8월 15일 다가오잖아요. 전 8월 15일 다가오면 또 확진자 늘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이제 8월 15일 날 그게 8월 15일 날 확산이 없었다는 증거가 0.8% 0.9% 네. 뭐 그렇게 하면 0.8% 0.9%는 10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100명이 있었는데 99명이 감염 안 됐다. 그러면 그 감염된 한 사람은요 1%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감염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99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 명 된 사람이 비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은 집단 감염 환경이 아니다. 그 사람 전철 타고 가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감염된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우리가 내가 정경한테 여러 차례 질문해 봤는데 그러면 감염원이 누구냐? 8.15 집회 때 누구한테 감염됐냐? 300명이. 감염원이 한 명도 없어요. 300명 중에서. 이런 거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표 하나만 더 보시고 목사님 그렇지. 말씀. 이번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악질적 이번 주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이게 뭐 꼬라지가 뭡니까? 백화점 바글바글한 거는 뭐 사진 안 보여드려도 될 건데 이렇게 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부터 문재인이하고 정세균이가 사기 방역을 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정세균이하고 만든 문재인 정은계가 만든 방역표거든요. 네. 1단계가 500명 전국에 500명 이하로 확진자 생기면 1단계다. 생활 다 한다. 통제도 안 해요. 1단계. 하루에 500명 이하는 자기들이 만든 표예요. 2,000명 이상 생기면 4단계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단계를. 그러니까 작년에 대면 예배 금지시켰는 것은 500명 이하인데 1단계 무슨 짓이든 다 하는 단계인데 예배 금지시켰는 이것도 분명히 처벌시켜야 되고 그다음 보세요. 이 사기표를 만들어 놨어요. 사기표가 4단계 때 보세요. 4단계 때 식당, 카페 다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도 4단계 때 하죠. 그다음에 목욕탕도 4단계 때 합니다. 실내 체육 시설 뭐 다 합니다. 탁구 뭐 요즘 다 해요. 골프장 뭐 다 해요. 제가 가보니까 요즘도 다 해요. 방문 판매장도 4단계 때 합니다. 이야. 방문 판매장이 뭐냐면은 가서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 붙들고 침 튀기면서 얘기해야 물건 하나 팔아요. 방문 판매장은. 그다음 지금 학원 4단계 다 하죠. 영화관 공연장 5,000명까지 4단계 다 합니다. 5,000명 내로 제한했대. 5,000명까지 콘서트 다 합니다. 야. 뭐 이게 지금 현재 방역표입니다. 현재 방역표. 5,000명까지 다 합니다. 지금도 콘서트 5,000명까지 해요. 그다음에 오늘도 5,000명까지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다 합니다. 놀이공원 4단계 때 다 합니다. 10시 넘어서 놀이공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 웃기는 거예요. 백화점도 10시 이후에 금지래요. 백화점 원래 8시까지밖에 영업 안 해요.
놀이공원도요 밤 10시 넘어서 있는 사람 없어. 워터파크 4단계까지 다 합니다. 이야. 오락실 PC방 다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있죠. 네. 10시까지 다 합니다. 10시 이후에 못한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원 제한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백화점 마트가. 그래서 지금 백화점 마트가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는 뭐 툭하면 금지예요. 야외 집회 2명 이상 안 된대. 근데 공연장은 5,000명까지 된대. 실내 밀폐된 데서. 기가 막히네. 이런 인간들은 깜빵에 쳐넣어야 돼요. 백화점 대형마트 인원 제한 없어요. 이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콜라텍, 학술대, PC방 다 해요 지금.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때 보세요. 방금 그 한 번만 보내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예 그다음 거. 예,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대한민국은 1단계 가장 더 아래도 없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1단계 때 500명 이상 집회는 금지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1단계 때. 1단계 때. 500명 이상 금지된 게 이게 자유민주 국가 맞습니까? 교회 예배는 1단계부터 50% 금지예요. 금지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CBS가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오늘 또 CBS가 극우 목사들이 예배 드린다고 했다. 이 CBS 이 극좌 이거 문재인 부역하는 인간들이 극우 목사가 이번 주에 예배 강행한다고 했다. 그래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당신들은 백화점은 확진자 속출하는데 단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하면서 예배 금지시키는 극우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말 안 하느냐. 그렇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주일날 일주일 내내 영업하잖아. 백화점은 관공서 다 하고 백화점 다 하고 콘서트장 다 하는데 놀이공원도 다 해요. 그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이공원 가고 백화점 가고 하는 게 신앙 양심에 맞느냐. 신앙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백화점에서는 확진자 생기면 어떡할래. 그거는 어쩔 수 없대요. 예배는 단 한 명도 생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붙였어요. 자, 저는 새벽 기도 오다가 돌아가신 분 몇 명 알거든요. 새벽에 깜깜한데 차에 받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20명 사망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지만 코로나로는 1명에서 2명밖에 사망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는 대면 예배하지 말아야죠. 하루에 20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교회 오다가 사망하면 어떡해요. 하루에 40명 자살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울한 영혼, 살 희망이 없는 영혼. 예배를 해서 40명을 살리는 게 더 사회 정의에 맞는 거지. 한두 명 하루에 문재인 때문에 속 터져서 사업 망한 자영업자 자살하는 게 하루에 40명이에요. 이 인간들이요 극단적으로 위험을 조장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극단적으로 만에 하나 이딴 소리 해요. 만에 하나 그러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감기나 독감도 그럼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제가 이제는 합리화 단계에 나간 목사들 범죄의 단계가 아니고요. 저는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게 합리화 단계입니다. 자기가 죄짓고 나서 조국이처럼 빤빤하게 합리화하는 거. 목사들이요. 소망교회 목사도 그랬대요. 아 예배 안 드린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백화점 가면 맞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뭡니까 그 놀이공원 가면 맞습니까? 예? 이게 신앙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요. 이게 다 뭐냐? 문재인이가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작년 8월 달에 총회장들 불러가지고 예 맞습니다 하고 나왔는 총회장들 소강석, 이영훈 이런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런 예배라면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예배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요즘 의사들 웃기는 게 온라인 학술대회가 많잖아요. 온라인 학술대회는 스마트폰만 키면 돼요. 출석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골프장에서 그거 틀어놓고 그냥 골프 친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게 미리 녹화해 놓고 일요일 날 그냥 백화점 가고 그냥 놀이공원 가면 돼요. 예? 좋아요. 그래서 CBS는 그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을 내리십시오. 간판을. 당신들은 방송하는 목적을 보면 북한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 왜 그런 방송을 CBS란 기독교란 이름을 빌려서 왜 방송을 하냐고. 특별히 로컬 뉴스를 보면
CBS 로컬 뉴스는 정광훈 죽이기 위한 방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고. 당신 교회 다니냐? 그 성경 믿냐고.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언젠간 우리 떠나야 되지. 떠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지. 그때 당신들이 방송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그랬잖아. 반드시. 그리고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책임을 진다고 성경 안 읽나? 당신들 말이야. 성경도 안 읽는 인간들이 왜 기독교에 와서 기자를 한다니 언론 한다니 왜 떠들어? 기필코 내 당신들 좌시하네. 이 세상이 오래 갈 줄 알아? 두고 봐요. 그래서 내가 국민혁명당을 만든 거야. 당신들 반드시 내가 처단할 거야. 어디라고 말이야? 교회를 농락시키고 말이야. 교회를 주사파한테 줄 세우려고 말이야. 그따위 방송이라고. 응? 앞으로 내가 안 죽여도요. 강현재 변호사님한테 죽어. 니들은 죽어. 강 변호사님. 네. 자, 목사님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사기 방역 수칙 네.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사기 방역 수칙을 정해놓고 방역 수칙 지키라 그러거든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네. 백화점은 4단계에서 단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하고 야외는 2명도 하지 마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나 잡아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그래 소강석 목사는 그래 정부의 그것을 뭐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이제 못 나가거든요. 이번 주에 세den교회, 순복음교회 마찬가지거든요.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아니 어차피 거기서 설교 안 하니까 일로 오시라고. 잘 됐어. 그래 얼마든지 한번 해봐. 응? 자, 강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쟤들이 한 번씩 확대할 때마다 표적 대상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 있는데 4.15 총선 작년에 그걸 위해서 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정강훈 죽이려고 또 한 번 했고, 이렇게 다 이제 목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코로나는 8.15 코로나예요. 8.15 코로나라고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차 이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인데. 네. 이번에는 목적지를 뭐 때문에 쟤들이 갑자기 이제 거짓말로 또 확대를 왜 한다 그러냐. 이번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너아라에서도 뭐 말씀들 하고 있지만 이거는 코로나를 빙자한 계엄령 맞습니다. 코로나를 빙자한 계엄령인데 그렇구나. 이 정권이 이 주사파 정권이 계엄령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반대파를 탄압하고 누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 공포 정치, 계엄령 공포 정치를 가지고 이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끌고 가려는 거겠죠. 네. 저는 간명하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지금 이제 이 4단계 되면서 온 전국 곳곳에 각계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다 아우성을 해요. 다 살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죽네 살려줘 말하고 사실 이 방송 우리도 하고 있고 방송 또 보시기도 하지만 이걸로는 이제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사기 코로나, 이 8.15 코로나, 이거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역설적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뭉쳐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뭉쳐가지고 행동하면 이제 대한민국에 코로나도 없어요. 더 이상 사기 못 치면 코로나 없는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사기쳐서 4단계 만들고 1,000명 신규 확진자 가지고 지금 사기쳐서 4단계 만들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저것들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니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우리는 더 이상 사기 방역에 속지 않아. 니들이 만든 사기에 속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살 길을 찾겠어. 넌 내려와 하고 다 뭉쳐서 나가버리면 더 이상
사기 못 칩니다. 더 이상 사기 치면 진짜 목 잘려요. 그렇게 만들어야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 사기 정권 주사파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자영업자들 죽어나시죠? 이제 8.15 때 무조건 뭉쳐가지고 행동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뚫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 당합니다. 아마 본인들 자살할 때까지 이 정권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살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번 4차 대유행에서 이게 또 먹히잖아요. 이게 또 먹히면 이제 저희는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 주사파, 저 거짓 공산 빨갱이 저 정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 통제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도 못 막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끝장을 내야 돼요. 이번에 더 이상 못하게 끝장을 내지 않으면 맞아. 이제는 누구도 저들을 못 막을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자살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자살하기 전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되고 지금 알바도 없다고 지금 2030들 난리거든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 다 나와요. 우리 손으로 이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스스로 죽지 않고요. 누구도 못 끝내요. 저 꼭 죽여야 되는데 누구도 못 끝낸다고. 2030 자영업자들 교회 진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선택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선택지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온라인 예배를 왜 하고 있어요? 뒤에 뭐 해놓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또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하고 온건한 방법을 썼을지 모르겠는데 맞지. 지금 이 4단계 하면서 교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해도 진짜 개돼지로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맞지. 온라인 예배 같은 거 하고 자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면 대면 예배를 실시를 해버리거나 둘째는 온라인 예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온라인 예배 할 바에는 다 모여가지고 그냥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지금부터 시위하세요. 네. 목사님들이 시위하시라고요. 맞아. 전면 대면 예배를 하시거나 시위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비대면 예배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시면 교회는 진짜 저 주사파 정치 권력한테 완전 개똥 취급이에요. 지금도 이미 개똥 취급을 받았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만. 송광석 목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까? 저도 그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말끝마다 총리님께 뭐뭐님께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기독교 정신은 완전히 그냥 정치 권력에 완전 개똥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병신. 권위가 있어야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병신. 당신 한 명이 온 종교 지도자 종교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참.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나머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든지. 그런 각오도 없이 무슨 지도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 무슨 믿음이야 지금 이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개인 그다음에 단체별로 여러분들이 또 행동하고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투쟁에 대한 판을 깔아주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 변호사님 열받는 것처럼 열받는 사람이 다죠. 전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해요.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론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쟁할 줄도 모르고 여론 받으면서도 말이야 저항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8월 15일 날까지 여러분 전 국민 5,200만이 다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해 주셔야 돼. 가입해가지고 그날 끝장내야 됩니다. 끝장내서 모든 단체 뭐 알바는 알바, 자영업은 자영업, 모든 기업은 기업인 모든 민노총 일부 민노총이라고 다 쟤들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교조 일부 정교조라고 여러분 다 저쪽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교조 있지만 정교조 중에서도요 우리 편에 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극렬하게 저쪽 편 드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빨리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돈 한 달에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인데 아니 저기 민노총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잖아요. 115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입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에 8월 15일 날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고 싹 청소해내고 처단할 사람은 처단하고 문재인을 깜빵으로 보내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을 찾아내고 그리고 국정원장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국정원장들 죄 없이 그 모든 사람들 다 석방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많은 당 이름 중에 우리가 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지금 시청자가 약 4,000명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또 연락하십시오. 빨리빨리 연락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100명 명단 있죠. 그분들에게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해서 직접 설명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와서 설명 좀 들으라고 빨리 홍보해 주셔서 이동욱 회장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는 현역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말씀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서 더 이상 사기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회장님. 네.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그 검사하는 게 얼마입니까? 20만 명. 그 옛날에는 이거 4차 오기 전에는 하루에 한 5만 명 했나요? 그때는 8.15 때는 한 2만 명 했죠. 2만 작년에. 명. 예. 자, 2만 명을 하다가 예. 왜 느닷없이 왜 지금 20만 명으로 높여서 하는 이유가 이거 확진자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이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문재인처럼 질병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악한 게요. 네.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거든요. 밀폐된 공간이 위험해요. 근데 국민들을 실내로 밀어넣고 있잖아요. 네. 야외에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 차라리 내가 대통령 같으면 야외는 거의 걸리지 않죠. 그러면은 야외에서 예배 드려라. 실내가 위험하니까 강화문 열고. 그게 양심적인 거지. 그때도 보면은 야외가 위험하다고 실내로 밀어넣었잖아요. 네. 이번에 오세훈이가 했는 게 야외 치맥 금지. 그럼 치킨 맥주를 실내에서 사람들이 먹는 건 더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야외를 금지하면 어떻게 해요? 실내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거꾸로 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숫자는 이 질병의 특징이 깜깜이 감염이 많다. 실제로 무작위로 검사해도 많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무작위로 해봤는데 그렇지, 많이 나왔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깜깜이가 30배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검사율을 올리면은 확진자는 늘어나요.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이게 사망률 자체가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영국이 더 이상 확진자 숫자 세아리지 않겠다 했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확진자가 몇 명이네 이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정치 방역이다. 증상 위주, 치료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언제 감기 몇 명 걸렸다, 독감 몇 명 걸렸다, TV에 뉴스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네. 이런 정말 그런 질병이 무증상이 많고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망률이 0.03%밖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이요. 저한테 연락이 엄청 와요. 요즘에는. 아, 회장님 얘기가 다 맞다고. 그리고 좌파 학자들도 공개적으로 제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은경이 소강석이 CBS 왜 얘들이 나쁘다는 게요. 선택적인 말을 하거든요.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택적인 위험, 선택적 정의. 공산당들이 그렇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인권 찾고 앉았단 말이에요. 선택적인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선택적인 위험. 교회에서 만에 하나 이딴 소리 하면서 백화점에는 100명, 200명 쏟아져 나와도 검사도 안 해요. 백화점은 해당 층을 검사한다거든요. 쇼핑 가면은 해당 층만. 저는 백화점 가면 1층부터 7층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근데 해당 층만 검사한대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소장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목사님들 공소장에 보면 범죄 장소가 교회고 범죄 행위가 예배 드렸다 해요.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자 백화점에서 쇼핑한 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네. 그래 그게 범죄 행위면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범죄 행위인데 처벌 안 받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참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벌 한번 받아 볼라 그래요. 나중에 후대에 진짜 제 자손들이 보더라도 아, 그 당시에 예배 드리다가 핍박받아서 별 달았다. 그게 단계 올바른 신앙인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되면요 정권 바뀌면 재심하면 다 무죄돼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그대로 진행한다 하고 내가 선포를 한 이유는 이번에 4차가 오기 전부터 저희 교회는요 내가 명령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자가 키트 있잖아요. 언제 내가 한번 그 몇 달 전에 회장님하고 상담한 게 있잖아요. 자가 키트를
전부 다 집마다 다 조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상담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실행을 했어요. 자가키트를 한 주일에 뭐 10,000개 가까이를 사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더하기 목회자들 교역자들 더하기 뭐 모든 예배위원 더하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부터 주일날 되면은 다 콧구멍에다 쑤셔가지고 자가키트 그거 하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서 자가키트로 이제 해보니까 지금 걸린 사람이 그 처녀 대학생 처녀 1명이 딱 걸렸어요. 지금까지 4주 하는 동안에 1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명 나온 것을 이번에 4차 올라오기 전입니다. 4차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1명이 딱 나왔어요. 그 많은 한 달 동안 했는데 1명이 딱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갔죠. 이제 걔는 보건소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양성 맞는 거야. 맞고 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집에 있는 또 자가키트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야. 양성 나오고 그 가족은 다 재보니까 다 음성이 나왔어. 음성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가서 보건소 가서 했더니 양성 맞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해 주는 대로 어디 동대문가에서 2주 격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보건소에서 가족은 2주일 동안 바깥에 다니지 마라. 매 막 시간별로 전화 가지고 확인하더라고요. 또 저 가족대에 대해서 그대로 통제 다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월요일부로 다 해제가 됐어요. 그 잡혀간 애는 그 내가 물어봤어.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거기서 뭔 치료받았냐? 아무것도 치료받은 적 없고 그냥 거기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이것은 치료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일주일 지나면 자연 치료가 된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이건 발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 계속 한다. 왜 하느냐. 해보니까 자가키트를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걸린 사람이 없고 또 설령 1명이 이제 나왔는데 1명 걸린 것이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발견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걸린 사람이 나온 것을 그 시설에다 보내가지고 2주일 동안 강건시키는 건 그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 집에서 나오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 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정부가 뭐 구청이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 당신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 검사를 해서 예배를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도 순복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이요. 또 세대교회 다니는 성도들 지금 대형교회 중에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로 다 오십시오. 다음 주에. 다 일로 오셔서 송광석 목사 들었지? 그 당신 말이야. 교인들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취소하고 예배해. 이영호 목사님. 아이고 참 나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그러잖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르고 말이야. 지금 딴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사람이 목사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문재인 정권 오래 안 가요. 글로 줄 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문재인한테 줄을 섭니까?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네. 소광석 목사나 이영훈 목사하고 대화하실 일이 있을 때 예배 왜 안 드리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코로나 때문이냐? 네, 방송 마치고 전화해서 바로 백화점은 왜 하냐? 백화점에는 확진자 현대백화점 100명씩 쏟아졌는데 거기는 왜 그러면은 4단계 때 인원 제한도 없냐? 그럼 백화점은 하고 교회 예배 안 드린 게 맞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니, 나 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그냥 세대교회 문 닫게 가면 놔두려고. 교회 폐쇄하고 영원히 교회 없애버려 놔두고 어차피 잘못된 목사들은 교회 문 닫아요. 이번 기회에 다 문 닫고 죄 없는 성도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야.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상당히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왜 침체기인가? 교회가 아무런 영향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기적으로 보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히려 한국 교회 약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핍박도 좀 받아보게 되고 맞아요. 원래 핍박 받을 때 이게 신앙이 생겨요. 2000년 근데 역사가. 지금 이런 것을 계기로 뭐 그동안 뭐 순교대 신앙인의 뭐 목숨을 거네 뭐 이딴 소리 뭐 목사들 내 이름은 개인적으로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웃기는 소리 하지 그 마라 사람들 그래요. 다 어디 갔어? 예? 예배도 못 지키는데 무슨 순교야? 다 무슨 뭐 순교의 뭐 신앙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린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무슨 조기철 목사님처럼 막 고춧가루 막 거꾸로 세워가지고 막 콧구멍에 놓고 안 하잖아요. 뭐 해봤자 뭐 저것들이 뭐 벌금을 때리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정말 야 진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조기철 목사님처럼 그랬으면 어떻겠겠냐. 내 당신들 장담하지만 신사참배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찬성할 사람들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기철 목사님 면직시켰잖아요. 신앙도 참 유별나다고. 예?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네. 다니엘도 참 곤조가 있어요. 창문 좀 닫고 하지. 그 창문을 왜 열어놓고 일부러 잡아가라고.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번에 제가 파주에 갔거든요. 파주의 700교회 중에서 딱 2교회 대면 예배하기로 이번 주일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정말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말 말이 되는 교회부터 닫는다는 게 조금의 위험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쟁 나면 예배 절대 안 드릴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포탄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백화점 다 하고 뭐 PC방 다 하고 하는데 예배는 뭐 제일 뒤에잖아. 제일 뒤에 우선순위가 제일 뒤에잖아요. 네. 저는 마누라나 남편도 이런 인간하고는 안 산다고. 하나님도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산다니까요. 할 거 다 하고 백화점 가고 뭐 놀이공원 워터파크 다 가면서 전철 일주일 내내 타고 다니면서 직장생활 일주일 내내 하고 앉았으면서 예배는 위험하다. 이런 참 가정스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전국에 계시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또 25만 장로님 여러분 평신도한테 이렇게 개망신 당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강 변호사님하고 이동욱 회장님 여기 지금 모시고 방송하는데 내 얼굴이 뜨거워서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평신도한테 이렇게 꼭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굴복한 목사들이 결국은 신사참배한 거와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1938년도에 27회 총회에서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할 때 그것도 총회에서 했잖아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할 때에 주기철 제명, 손양원 제명할 때 그때 주기철을 제명한 그 제목을 총회에서 뭐라고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목사 주기철은 자기 일상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사를 주기철을 제명한 이유입니다. 제명한. 말 같은 말을 해야죠.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성도를 버리고 편히 혼자서 쉬려고 감방으로 도망가서 쉬고 있다. 이게 목사들이 결의한 판결문입니다. 그거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쪽에 정부한테 문재인 편들어 있는 목사들과 뭔 차이 있나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한지 압니까? 신사참배를 회개하자고 회개하자. 야, 이 거리 같은 놈들아. 신사참배 회개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문재인부터 좀 이겨봐라. 도대체가 말이야. 강 변호사님. 네. 또 서울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놈들이 해도 너무한 것이 서울역에 평소에 이거 4차 오기 전에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임시 검사소에서 지나가는 사람 검사 받고 왔어요. 검사 받고 왔어요. 했으면 최소한 하루에 100명 이상 나왔잖아요. 서울역에서. 그죠? 예. 100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2만 내지 3만 명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서울역만 100명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의 5,200만을 동시에 조사를 딱 하면 50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라는 거는 비율로 확률로 그렇지. 확진율로 봐야지 더 정확한 통계인 거죠. 그러면 작년 1년 내내 50만 명이 이미 걸려가지고 계속 생활 속에서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야. 네, 생활 속 바이러스죠. 네. 바이러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또 갑자기 또 20만 명 검사한다 해가지고 겁을 주고 말이야. 뭐 1,600명 됐다. 자, 지금 코로나가 위기다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살짝 중도에서 그동안 못 모르고 문재인을 지지해 오던 그 생각 없이 평상시에 뭐 정치 생각 안 하고 사는 그 소위 부동층들이 아, 문재인 저거 안 되겠네라고 하다가도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다시 정부 말 듣고 좀 다시 한번 방역 좀 세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기사가 났어요. 코로나 위기라고 할 때마다 문재인 지지율 올랐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그거에 대한 뭐 국민들 반응은 이제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 작당을 하는구나라고도까지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 사기꾼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속는데요. 두 번, 세 번 할 때는 거짓말 한 사람이 죽게 돼요. 그거는 동화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거짓말 계속 하다가 보면 꼬리가 밟혀서 이제 죽습니다. 그 앞에 했던 거짓말에 대한 분노까지 다 한꺼번에 몰아와서 진짜 죽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저들을 죽이느냐, 저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서 보여줘야 되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은요, 진짜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진짜 전국 교회의 목사들을 다 오시게 해서 지금 목사님들은 전면 신문 광고든 뭐가 됐건 내셔가지고 이런 식의 이 거짓 사기 방역으로 또 예배만 일단 1차적으로 부당하게 전면 금지시키는 게 이게 지금 습관이 됐어요. 예배 금지시키는 것도 습관이 됐고 그 금지를 당하는 여러분들도 습관이 됐어요. 지금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우리 수긍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사실은 나부터 잡아가라. 우리가 부당한 것이면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이면 나부터 잡아가라라고 해서 연판장을 돌리셔야 돼요. 전국 교회 목회자라는 분들은 지금 연판장 돌려야 돼. 나부터 잡아가라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 교회가 앞장서겠다. 이런 불의한 사기 방역, 거짓 방역, 예배 죽이는 방역, 국민들 하나하나 마녀 사냥해가지고 국민 분열만 시키고 국민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천할 진짜 이런 정부에 대해서 나부터 잡아가라.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연판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 하시라고 지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 오세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이 지금 방금 뭐 속보하면서 떴는데 이 서울시 이 방역 상태, 이 코로나 상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 송구하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집회 단체들한테 서울시는 이 8.15를 중심으로 전면 전 지역 집회 금지라는 통보를 또 날렸어요. 정신 미쳤네. 또 날리고 정신 나갔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방역에 대해서 서울시 총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정신 나갔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애쓰더니까 이 왕비에 만들어 놨을 때 빛을 봤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 좋은 자리 앉혀놔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있으면 정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이동우 회장님 말씀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모든 전문가들 얘기에 귀를 열고 들은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보고 듣고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칼을 뽑아야죠. 그런 걸 하라고 다 지지해서 서울시장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완전 반대 헛짓거리야. 거기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러니 우리가 더 이상 사람 뭐 국민의힘이니 뭐 이런 후보 쪽에 나온 사람 미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못해요.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뭉쳐야 사는 겁니다. 국민이 뭉쳐서 진짜 만천하의 이 국민들 분노가 어떤지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가차하면 정말 단두대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요 기사하고 잠깐만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오세훈 방역 총책 저렇게 나왔는데 속보가 오세훈 시장님
당신도 좌파하고 똑같구만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빨리 수정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오세훈 시장님은 더 이상 코로나를 가지고 사기극을 멈춰라. 왜 평소에는 3만 5만 명 조사하던 것을 왜 갑자기 20만으로 조사를 높여서 확진자를 높여서 국민들을 속여먹느냐. 서울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오세훈 시장님 제발 시장님까지도 시장님이라고 붙이실 아니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민노총 8,000명에도 확진자 안 나온다면서요. 참 한 명도 안 나. 그 오세훈은요 서울 시내 백화점하고 서울 시내 전철 그거 중단시켜야지.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백화점에서 지금 몇백 명씩 나오는데 참. 뭐 마트, 콘서트, 서울 시내 콘서트, 전철, 백화점, 서울 시내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계속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잖아요. 아니, 이게 사기 방역인데 그 자체를 오세훈이 사람 같으면 나는 이렇게 야외가 위험하고 이런 사기 방역 이제 더 이상 서울 시내는 안 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야죠. 네. 지금 집회를 10명 이상 못하게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왜 확진자가 폭증해요? 그거 자체가 실내에서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세훈한테 하나 내가 팁을 가르쳐 주면 당신이 사람이면 영국 싱가포르처럼 앞으로 서울 시내는 확진자 숫자도 자리지 않고 그렇지. 그냥 위드 코로나 한다. 딱 그렇게 문재인하고 차별화가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자유민주주의 신앙이죠. 그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시장인 거죠. 그게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급으로 떠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급으로 떠요. 그 대통령급으로 뜨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시고 정치를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급으로 뜨는 게 또 한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요 요즘에 적자나잖아요. 다 자살하잖아요. 이 6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방역 1단계 올릴 때마다 확진자 늘어서 1단계 올릴 때마다 공무원하고 국회의원 청와대 월급 20%씩 깎는다. 4단계면 월급 20% 받는 거예요. 그럼 80%는 안 받고 그래도 맞는 게 자영업자는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보다는 20%라도 받잖아.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우리가 방역 단계 올라갈 때마다 국민한테 고통을 나누겠다. 꼭 국민돈 가지고 이재명이 맨날 퍼줄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4단계 올리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자영업자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무원은 꼬박꼬박 월급 받아 처받아 가니까 확진자 숫자는 올리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 20%씩 깎이면요 저짓 안 할 거야 아마. 오세훈 시장님 참 실망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또 내가 시장님한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박원순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니 나 정말 정신이 지금 내가 자 여러분 손가락 운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보는 영상 채팅창에 오세훈 이 성토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전화하세요. 서울시에 전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코로나에 이 문재인이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나 있고 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항의하세요. 솔직히 오세훈 시장님을 자유우파가 찍어서 시장 만든 이유는 당신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첫째 뭐냐 박원순과 그 시장 대행이 저지러 놓은 광화문 그 공사하는 거 있지 그거 막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그거 당신이 처음에는 뭐 말 몇 마디 하더니 그거 그대로 진행을 또 다 했고 그 다음에 뭐냐 강화문에서 운동하는 이거 탄압하는 거 이거 막아달라고 솔직히 당신 시장 세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본질이 안 보여? 그리고 당신의 최후의 목표가 뭐야? 내년에 1년 후에 6월 달에 있는 서울시장 재선거가 본선거 다시 거기서 다시 당첨되어서 시장 다시 당선되어서 그 다음에 최후 목적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 그건 뭐 누가 봐도 다 알고 본인도 다 알죠. 당신 대통령 다 틀렸어 이제.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서울시장 필요 없어. 반드시 내가 당신 떨어뜨릴 거야. 우파 후보의 대표로 당신 세울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호구로 보여? 맞습니다. 서울시장님 정강훈 목사 그렇게 호구로 보이냐고. 좌파 애들이 계속 떠든 그 각도로 내가 정강훈이가 보여?
한번 당신 한번 해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차라리 민주당한테 서울시장 다시 넘겨줄지라도 당신은 안 돼. 두고 봐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다음 서울시장에는 정말 반드시 오세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당신이 아무 이번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서울시장 된 것이 뭐 당신 힘으로 된 줄 알아? 이미 대학에 사회학과 교수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뭐냐? 대한민국 좌파로 다 완전히 기울어졌고 주사파로 다 넘어간 국민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일으킨 것은 광화문의 정강훈 운동 때문에 다시 시작됐다고 다 교수들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뭐 종교단체 찾아갔는데도 말이야. 한기총 안 찾아오고 뭐? 소강성 말이야. 한교총 거기 가서 찾아갔지. 내 그것도 내 말하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야. 가 그래. 소강성한테 가서 그래. 당선시켜달라고 부탁해라. 내 가만 안 놔둔 당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말이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뭐하고 앉는 거야 도대체가. 당신 소강성한테 가서 거기 한교총 가서 방문했는데 그런다고 소강성이가 너를 지지할지 아냐고. 오세훈 시장님을 당신을 지지할 줄 알아? 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소강성? 속으로? 엿먹어라 이 자식아. 나는 영원한 주사파다. 난 영원한 문재인 문파야. 이런다고요. 거기 가서 뭐야 굴신굴신하고 말이야. 그 방문 예우적으로 방문하고 말이야. 정강훈한테는 안 오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필요 없어. 당신 이제. 이 도대체 정신 나가도 보통한 게 아니지 말이야 이게. 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3개 단체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강화문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 나와서 국민대에 참여하신 분들이 1150만 명입니다. 우리 다 서명 받아놨잖아요.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3년 동안에 하루에 한 주일에 돈 5만 원씩 들어가면서 왜 5만 원 들었습니까? 버스 타는데 3만 원 냈죠.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그 당시도 다 알고 지금도 다 압니다. 3만 원 냈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는데 10,000원 써야죠. 그리고 또 강화문에 오면 예배 시간에 헌금 또 10,000원 했죠. 5만 원 들었어요. 한 번 거기 참여하는데 태극기 사야지.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을 한 주일 5만 원씩 내고 다닌 사람들이 11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선거 한번 잘 됐다고, 서울시장 선거 한번 잘 됐다고, 부산시장 선거 한번 잘 됐다고, 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내년 3월 9일 날만 되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오세훈이 하는 걸 보라고요. 저거 보라니까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대통령 돼도요. 이 대한민국의 판은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지. 대통령 누가 시킨다고 될 줄 압니까? 빨리요.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하시고 군번 가진 2천만 명들 다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고 1,200만 기독교인들 아니 내가 정강훈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가입해 주시고 우리는 8월 15일 날 제2의 독립기념일을 만드는 이런 자세로 8월 15일까지 반드시 1,000만 명을 우리가 결속시켜서 보세요. 왜 저 국민의힘 정당을 믿을 수 없냐. 오늘도 저 오세훈 때문에 내가 톤이 또 높아졌습니다. 난 강 변호사님이 나 대신 요즘 하도 톤을 높여줘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를 좀 아껴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오세훈 때문에 또 내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오세훈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황교안 때도 당해봤잖아요. 황교안은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다 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이 빨리 가입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자 이 사태의 근본 사태는요 이게 한 지역적인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코로나 말고도요 쟤들은 계속 사기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가지고 내년에 저 3월 9일 날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떠드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9일 날 해결이 안 됐죠. 제가 보기는 뭐 저도 강 변호사님 생각하고 일치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민주당 되면 어떡하냐? 민주당 되나 오세훈이 되나 똑같잖아요. 오세훈이는 이 인간은요 지금 서울 시내 예배 금지시킨 인간이 오세훈입니다. 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집회를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돼요. 오세훈은 시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깜방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특검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짓이 서울 시내 행정명령을 자 그러면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자기가 뭔데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을 침해합니까? 저는 법원에 가겠다고 하는 게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오는 거예요. 행정명령이 어떻게 헌법을 위배하냐고. 백화점에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오세훈이가 백화점 쇼핑 때문에 죄송합니다 해야지 자기가. 정말 저는 오세훈이나 박원순이나 지금 시장하는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집회 못하는 거 똑같고 예배 못 드리는 거 똑같고 무슨 오세훈 이게 완전히 국민들한테 사기 쳐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혁명당의 자영업자들도 800만도 다 가입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자영업자들도 다 오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당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자기 어떤 생존 논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 자기 생존 논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황교안도 똑같죠. 황교안도 똑같아서 지금 뭐 윤석열이다, 뭐 최재형이다 그 사람들도 정말 개혁적인 사람이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차라리 국민혁명당에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겠다. 제대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이 사람들 한번 싹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광우병 사기 쳤는 인간들 지금 2008년도에 했는데 13년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처벌 안 했어. 그 인간들 PD 수첩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된 인간들을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지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기회나 살피면서 제가 말하는 게 과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전 국민한테 뭐 퍼주겠다는 소리는 하고 앉았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오히려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제도상으로 보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앞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도 뭐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것은 각 지방단체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명령은 지금 오세훈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집회 금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중앙에 뭐 단계, 4단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요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서울시장은 이 다음 대선도 바라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 지위라고요. 그러면 그런 서울시장이 문재인과 그 하수인 질본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발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이받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란 대통령 밑에 부하 공무원 오세훈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정치인들이라고 지금 정치 파워 게임을 해야 되고 권력 게임을 싸움을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여론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한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진실을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또 이것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까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인물 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 되는 인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거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관철시켜야 되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는 이 우파 국민들이 독해져서 어떤 말 들을 것 같은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자 우리 말한 걸 해주세요 이렇게 갈 게 아니고요.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도 끌려 내려올 수 있어. 너
다음 재선 없어. 너 정치 생명 끝이야. 그냥 이렇게 이제는 협박할 수가 있어야 되지. 뭐 다른 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이 강력한 힘밖에 없거든요. 힘 앞에만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특히 저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 끝난다. 넌 두 번 다시 다음 재선이고 뭐가 없어. 이런 어떤 막 위기감이 느껴지게 만들려면 결국 국민 숫자, 이 1000만 숫자 가지고 또 이 숫자만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면 우리 이제 뭐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걸복걸 해봤자 그런 거 정치인들 안 들어요. 이 보십시오. 응? 개가 짖어라는 식으로 지 멋대로 하잖아요. 이래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저 자영업자 자 보십시오. 민노총 고작 110만 명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기습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도 뭐 8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8천인지 어떤지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별로 많은 숫자 아니에요. 많은 숫자 아니고요. 자영업자는 800만이에요. 그다음에 이 민노총이 기습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 올려서 다 나가 죽는 자영업자 수 800. 그들 때문에 이제 알바 자리도 없어서 또 죽는 청년들 수백만. 숫자는 훨씬 더 많고 피해는 훨씬 더 커요. 민노총의 기종 노조들이 연봉이 1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3억이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영업자는 죽는데 청년들도 알바 없어 죽는데 이 자영업자랑 청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민노총 임금 올리면 좋죠. 안 그래도 고액연봉인데 더 연봉 올라가죠. 근데 고작 110만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 800만 이 청년들 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민노총까지 다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나와가지고 집단 시위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일을 계속 당하는 것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민노총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문제는 조직화예요. 그리고 행동이라고요. 조직돼 있고 행동만 하면은 민노총 겁나서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맞아 죽을까봐. 민노총 달고 나왔다가 자영업자들 청년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 자리 나오지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껏 한두 명이 차량 시위 가지고 끌고 갔다가 경찰한테 다 둘러싸여서 그냥 핍박당하고 이제 좀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 또 속출할 것이고 이런 건 정말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혁명당은 기성정당도 아니고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뭐 한두 명이 정치 자리 탐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은 당원 가입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 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다 당원 가입을 하시고 청년들도 알바 있는 청년들도 당원 가입하고 우리가 조직화된 힘으로 집단 행동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노총 깨갱이에요. 기어 나오지도 못한다고요. 처맞을까봐. 그거 자, 하자는 겁니다. 제발 좀 빨리 많이 알려주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지금 바로 영상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영상 우리끼리만 보면 안 돼요. 좋아요 좀 꼭꼭 빨리 많이 눌러주셔서 퍼지게 해주시고 이 계속 알리는 작업들은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요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은요 우파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자꾸 걔들이 무슨 뭐 국민 뭐 혁명당을 뭐 보수의 분열이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잖아요. 순진한 국민들한테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분열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걔들은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걔들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 통합을 차라리 나라 뭐 95% 다 처먹더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통합하면 딱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 그냥 딱 맞기 때문에 여기는 5%라도 국민혁명당이 보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네들은 우파가 아니다고 해서 분열 프레임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대한민국이 95% 자경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어나면 국민혁명당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보수다 우파다 이렇게 해주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완전히 좌클릭 계속하면서도 이제 우파 국민들은 잡아놓은 고기처럼 이렇게 해서 예배의 자유까지 말살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서울 시내 예배를 금지시킨 인간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웃기는 나라예요. 근데 집회도 금지시킨 게 오세훈이에요. 방역 당국이나 문재인은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뭐 권고를 하고 뭐 이런 수준이지 자기들도 그래요. 대부분의 재량권을 지자체한테 다 위임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악한 짓을 하는 인간이 바로 오세훈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세훈이 무슨 자유민주고 무슨 보수입니까? 이 인간이 좌파 중에 좌파죠. 행동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파다 보수다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 정당 국민혁명당밖에 없어요. 이게 3%가 됐든 5%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어차피 우파 분열이라는 건 없어요. 우파 분열이 어디 있어요? 우파가 아닌 놈이 무슨 우파 분열이야. 날로 먹으려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가지고 뭐 5%밖에 안 돼가지고 더 고생을 하면 뭐 내년 대선 이후에도 개고생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피지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기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오세훈부터 또 교회 와서 또 끼우끼우 한다니까요. 주일 대회에 와서 또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또 뭐 찍어달라 그러고 목사님이 자 오세훈 후보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또 그 소리 한번 유도받으려고. 그따위 짓 하면 안 돼. 당신들 말이야. 정치인들 말이야. 내 보면 말이야. 밥맛 떨어져 마 당신들 말이야. 교회가 당신들 말이야. 정치판 정치 놀이하는 도구인 줄 알아 교회가? 당신들 말이야. 그리고 지금 아직 본게임은 안 됐지만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 뭐 윤석열 뭐 등등 뭐 홍준표 또 뭐 당신들도 말이야. 보면 말이야. 아직 본게임은 아니니까 내가 시간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 발언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계속 뭐 또 다니면서 뭐 악순하고 앉았고 말이야. 에이 정말 정치인들 왜 그래 도대체가. 난 정치인들 보면요 참 정말 인간적으로도 머리가 돌인 것 같아. 머리가 말이야. 예? 앞으로 국민 여러분 또 특별히 1,200만 성도 여러분 군번 가진 2천만 가족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선거철에 와서 또 유혹하고 여러분한테 뭐 찍어달라고 뭐 이게 하거든.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제. 네, 속으면 안 되고 이제 국민혁명당이 이제 갓 30% 넘었습니다. 30%. 그렇게 내가 지금 목숨 걸고 2달 동안 외쳤는데 그래서 30%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덕분인데 이제 30% 가까이 왔는데 빨리 우리가 50% 돌파해서 8월 15일 날 끝장을 냅시다. 자, 강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네, 저는 이번 8.15 전까지 정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 국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저주, 이 재앙을 못 끝낸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을 최대한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손가락 애국 정말 중요합니다. 손가락 애국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당장 이 영상이라도 꼭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 8.15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십시오. 지금 뭐 나도 민노총이다 이런 거 이제 붙이고 나가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마에 나 민노총 붙이고 나가자는 얘기도 있고 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안 당하게 끄고 가고 또는 강화문 나오기 전에 민노총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 건물이라도 한번 들르고 오면은 이제 진술 그렇게 하면은 검사 안 받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십니다. 저 변호사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뭐 옛날 같았으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걸로 들었겠지만 지금은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방어와 또 이 알리기 위한 모든 홍보 뭐 가릴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만약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번 8.15 때 국민혁명을 위해서 전국에 현수막을 뭐 수천 개를 단다. 그러면은 진짜 그 현수막 내용에 보십시오. 문재인이 원색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죽느냐, 국민이 죽느냐다. 나부터 잡아가라 이 개새끼들아. 2판 4판이야. 8.15 때 다 모든 국민이 나와서 이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현수막을 달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잠잠하고 있고 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행동 못하는 국민들을 하여튼 국민혁명당이 총대를 메고 저는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모두가 뭉쳐야 사는 시대로 다시 왔습니다. 네, 강 변호사 파이팅 해주십시오.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해도 좋고 뭐 욕을 해도 다 좋은데 어제 나하고 개인적으로 한 말들 외국으로 이번에 안 되면 이민 간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마요. 강 변호사님이 이쁜 변호사를 외국으로 뺏기면 큰일 나지. 국민 여러분, 강 변호사님 뺏겨서는 안 되니까
빨리빨리 여러분 여기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장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시죠. 예.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있고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고 또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뭐 잡아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만 오세훈 뽑아봤자 예배 전면 금지시켰는 장본인이 오세훈이고 여러분들이 깜빵에 간다면 아니면 또 경찰서 간다면 오세훈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이고. 경찰들도 오세훈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년 대선 때 속아서 해봤자 역시 찬밥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작용하는 계속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법원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런 데 시대적인 사명을 좀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 했어요.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진짜 훈장이고 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스러운 자들이 억압한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지키다가 이때 깜빵까지 언제 가겠어요. 이때 한번 가가지고는 10년 20년 울어먹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자유를 지키다가 깜빵 간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죄져서 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들 저 절대 깜빵 안 가니까 겁먹지 마시고 제일 안 좋은 상태라도 300에서 400만 원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겁먹지 마시고 또 깜빵은 내가 또 다 갔다 왔으니까 깜빵 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 뭐 300~400만 원 내면 이제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속지 말자는 거야. 다시는 속지 말자는 거야. 속지 맙시다. 자, 이제 이게 진행되는 방송은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국민혁명당에 빨리 1천만 명 가입하는 거에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 10명 이상에게 꼭 가입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당비 납부를 원하시지 않는 일반 당원 회원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